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스타워즈, E.T., 타이타닉,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아바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CG? CG 영화? 네. 좀 약간 근접했는데 살짝 다릅니다. 모두 다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디제이니즈, 이 중에서 혹시 뭐 재밌게 본 영화가 있나요? 타이타닉. 이 음악만 들으면은 네. 팔이 벌려져요. 팔을 벌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면 여기 CG가 막 특수효과가 막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제이니즈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점점 차오를 거예요.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니즈카프리오. 그런데. 자,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도서관의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오감 중 하나, 시각효과를 통해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시각효과 감독, 손승연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각효과 감독님이라고 하시면 컴퓨터 쪽에 앉아 계셔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다크서클도 좀 내려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도서관 잡쇼를 찾아주신 오늘의 잔매톱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효과 감독 손승현입니다. 그 시작부터 실례지만 아까 전에 배에다가 물 CG까지 들어가서 한 약 5초 정도 들어가면은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 단가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그게 어떤 장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확 그렇죠. 달라지는군요. 자, 어쨌든 피디님 우리 제작비 굳었습니다. 우리 CG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앉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뒷조서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해봤습니다. 현실감 있는 허구의 세계를 그려내는 VFX 슈퍼바이저 시각효과 감독 손승연. 그는 누구인가? 헐리우드 영화의 시각효과가 스타워즈로 이유식을 먹고 80년대 E.T. 슈퍼맨으로 걸음마를 뗐다면 한국 영화의 시각효과는 손승연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시각효과 감독이라고 하면 컴퓨터나 미술을 공부했을 법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광고 디자인을 전공한 광고학도. 근데 광고를 계속 안 하시고 이쪽 세계로 오셨네요. 제 성격 자체가 네. 뭐가 확실하지 않고 검증이 안 되면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불편함을 느껴서 다른 쪽으로 건너오시게 된 거군요.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진로를 고민하던 때에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컴퓨터. 인생을 함께할 운명을 알아본 것일까요? 이때 당시 컴퓨터가 286 컴퓨터 되게 옛날 아닙니까? 그렇죠. 286 컴퓨터에다가 네. 부팅할 때는 손바닥만한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했죠. 플로피 디스크하고. 그리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진짜 옛날에 초창기 컴퓨터. 우웅하고 일하는 티 팍팍 내는 둔탁한 소리도 마음에 들고 찍찍찍거리면서 그대로 프린트되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한마디로 컴퓨터의 콩깍지가 제대로 친 손승연. 광고 과제도 컴퓨터로 하셨다고요? 잘 익은 수박의 그 부분과 네. 그다음에 맥주병에 네. 잘 냉장이 되어 있는 네. 그 맥주병 윗부분을 이제 두 개를 붙였죠. 지금 얘기하면 합성인데 그 당시에는 합성의 용어 자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던 시절. 네, 카피는 잘 익은 맥주 과제를 제출했는데 되게 잘 만드는 광고인데요? 많이 혼났죠. 사진과 사진을 붙여서 뭔가를 보인다는 건 제가 뭔가를 거기다 그림을 그리거나 한 게 아니었고 너무 이제 성의 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손승연. 1998년 영화 테마록 CG 작업에 참여하면서 시각효과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한편에 CG를 기껏해야 1, 2분 들어갈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테마록은 이례적으로 총 8분에 달하는 CG씬에 CG, 미니어처, 화공, 특수효과 등 다양한 영역의 시각효과를 보여주며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 VFX 영화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번지점프를 하다, 튜브, 살인과 추억 등 수십 편의 영화를 작업하며 경력을 쌓아 2004년 당시 해당 기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한 콤플렉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제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10만 중공군이 막 밀려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CG였던 거겠죠, 당연히도? CG 플러스 약간 트릭 섞어서 썼어요. 실제 엑스트라는 그때 몇 명 정도였나요? 300명, 400명 왔었는데요. 300명, 400명. 네. 저녁 때 너무 힘들어서 네. 대부분 많이 없어졌었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엑스트라 분들이 네. 힘들어가지고. 네, 네. 너무 힘들었었죠. 중공군이 몰려오는 건 딱
한 3컷 정도예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장면을 못 봤으니까 네. 그걸 되게 길게 느껴지시는데 아, 3컷. 되게 짧아요. 자, 이후 시각 효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장르로 유명한 재난 영화 태풍을 비롯해 350편의 한국 영화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각 효과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각 효과 스튜디오 제작 총괄 본부장으로 2016년 천만 영화인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의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영화 밀정, 여심을 사로잡으며 도깨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도깨비까지. 와, 제작비만 편당 1,000억 원이 넘는다는 헐리우드 대작 블록버스터에도 뒤지지 않는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대단하죠. 아직 헐리우드 진출을 안 하셔서 그렇지, 헐리우드 진출을 했으면 아마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을 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내의 영화제는 완전 다 휩쓰셨네요. 테마록으로 1998년 청룡영화제 기술상, 2010년 실제세월의 시각 효과상 수상까지. 엄청나네요, 진짜. 첨단 기술을 동원한 VFX로 한국 영화의 시각 효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VFX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각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촬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좀 빌려서 원하고자 하는 영상을 얻는 거를 이제 시각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SFX라고 또 있어요. SFX. 네.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은 비 오는 날, 네.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빗불이죠. 그게 그게 이제 SFX예요. 그렇죠. 특수 효과거든요. 네.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면서 찍고 싶어서 SFX가 계속 발전했었는데요. 네. 그마저도 비가 한정된 공간 뿌리기에는 참 좋은데 네. 전 지역을 뿌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와이드한 화면은 안 되죠. 인물에게는 고정적인 방법으로 지금처럼 잘 뿌려주면 네.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데 네. 좋은 장면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부분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와,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되게 넓은 화면에 주인공이 혼자 비를 맞고 가는 장면이, 그러면 여기 그 주인공이 맞는 부분은 이제 SFX라고 해서 직접 물을 뿌리는 거지만 그 나머지는 그럼 다 VFX였던 거네요? 그럼 설마 그 살인의 추억에서도 비 오는 장면들이. 산의 추억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던 게 뭐냐면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새댁이 갈 때 누군가 풀 속에서 확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밝게 찍혔어요. 네. 그래서 버린이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이 누구였나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거 그거는 끝까지 비밀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 고민한 게 이거는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 칼라 컬렉션이라 그래서 네. 이제 필름의 전체에 색을 보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톤을 다운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 새댁이 가고 싶은 곳은 좀 밝혀서 인지시켜서 저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요, 관객들한테. 새댁이 이제 도망칠 때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 뒤쪽에 라이트에 불빛을 좀 더 살리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꽤 긴 씬을 전체를 다 스캔 받아서 네. 다시 레코딩을 했죠. 와, 대박이다.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장면이 진짜 그 VFX가 정말 많이 들어간 장면이었거든요. VFX라는 게 사실은 다 몰랐으면 하는 게 저희가 바람이에요. 그게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이게 정답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면 안 되는 거구나.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각효과 감독은 영화에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건가요? 작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네. 아예 기획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가능해 표현이? 안 되면 사실 그 시나리오 쓸 수가 없거든요. 야, 공유가 카리코피인데 이게 돼?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된다면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짧아? 가격이 얼마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서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다 되니까 마음껏 쓰세요. 써가지고 와요. 초고가. 네. 시나리오를 초반에는 이제 그냥 일반 관객 입장에서 보죠. 재밌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느 부분에 시각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예상치를 막 뽑아요. 이거는 세트 구현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할 거야. 혹은 이거는 한 컷밖에 안 되기 때문에 CG가 하는 게 좋을 거면서 막 분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 미팅 때는 혹시 감독님이 여기서 더 생각하는 게 있냐. 왜냐면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가능하고 이거는 영화 촬영할 때 어느 부분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또 공유를 해야 돼요. 그걸 공유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걸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주죠. 사전에 한 번에 이제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 가서 바로 잘 찍죠. 그리고 맞아요. 나면 최종적으로 편집본에서 CG 컷들을 골라내서 네.
그걸 가지고 감독님 원하는 대로 1차 작업을 하고 감독님하고 다시 이제 컨펌을 하죠. 이건 오케이. 혹은 이건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극장이 개봉하기 전에 기술 시사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최종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VFX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아니면 네. 부끄럽지 않아. 네. 저는 오케이. 그러면 또 음악감도 똑같이 해서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한 3, 4일 만에 다시 수정해서 3, 4일 만에 다시 또 수정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경 감독은 영화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나는 거의 1년에서 2년까지 걸리거든요. 와. 한 작품에 거기에 계속 직관적으로 이제 인벌브돼서 움직이죠. 굉장히 뭘 아프겠어요. 그렇기도 한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다 많이 의지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촬영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재촬영한다는 거는 그 있을 비용이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감독님들이 네. 저희한테 뭐 해결자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아, 해결사. 근데 이거 좀 무서운 이름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진짜 저희가 진짜 모르고 있었던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게 하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밀정 같은 게 보면 일정에서. 이걸 하면 영화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전 이미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지민 씨가 이제 도망가다가 탁 맞고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는 게 사실 네. 한지민 씨는 아니거든요. 한지민 씨가 아니에요? 스턴트맨이죠. 대부분 배우는 되게 귀하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다치면 며칠 또 기다리거나 다음 네. 프로세스가 안 되면 제작비 차지기 때문에 저게 되게 보호를 하면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네. 한지민 씨 대역이 하고 네. 한지민 씨는 맨 마지막만 하는 거를 해서 네. 그 스턴트 우먼의 얼굴을 바꿔주죠. 그럼 뛰어갈 때 이 얼굴을 여기만 한지민 씨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였군요. 네. 그 마술이네요, 거의. 이거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정도니까. 네. 손승현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작품들을 저희가 좀 화면으로 준비해봤어요. 그 국제시장 같은데요? 예, 예. 네. 이 장면은 전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와, 저게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구나. 단지 이제 맨 마지막에 네. 인물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은 실제 인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이제 두 개 연결을 한 거죠. 와, 이거 저렇게 되는구나. 와, 이게. 감독님이 이게 정말 될까요? 본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영화에 했는데 이상하면 네. 안 되니까 그래서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안 믿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안 믿으세요?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만들어서 설득해서 했던 거고요. 이것도 전체 풀시지거든요. 와.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 실제로 저런 장소도 구하기 힘든 데다가 네. 배를 섭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와, 저렇게. 다 CG를 하고요. 일부 세트 부산에다 이만큼 짓자.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좀 불러달라. 진짜 대단하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도깨비. 컴퓨터로만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편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 저렇게 이제 다른 팀하고 할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서지는 배도 필요하잖아요. 네. 다른 팀들이 이왕이면 CG로 다 하지가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부산행인데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서울분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배경이 계속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달리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기차의 세트를 만들고 외부는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미 남아있어요. 블루를 대고 합성한다는데 네. 그렇게 보면 전체 컷수가 600에서 700컷이에요. 그럼 CG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창문 컷이 그렇죠. CG 난이도 높지 않은데 최저 단가를 해서도 곱하기라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열차 밖에 배경을 찍어서 미리 틀어놓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크린을 찾아다니고 프로젝터를 찾아다녔는데 LED가 네. 더 선명하고 네. 제어도 편하고 그래서 LED를 바꾸고 네. 소프트를 찍어서 네. 틀어놓고 찍었는데 저희도 예측 못했던 좋은 결과는 네. 배우들이 이제 블루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실제 흘러가니까 더 리얼리티. 리얼 연기도 되고 그리고 이미 찍으면 바로 컷이 완성되기 때문에 네. 후반이 짧아지는. 그래서 예산도 낮아지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유리창에 원래는 파란색을 대고 찍어서 다 CG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LED를 딱 놓고 실제로 그냥 하죠. 영상을 이렇게 흘려보낸 거군요. 네. 정말 묘수네요. 똑똑하시네요. IQ가 되게 높으세요? 네. 그런 상황에 취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거. 크러치가 참 힘든데요. 네. 껍데기, 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뼈와 근육. 호랑이는 이렇게 움직이면 스킨 슬라이딩이라 해서 가죽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밀려서 자기 쭉 줄어들듯이. 밀려요. 네. 그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려면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또 해야 되고 기본 사람이 그 털을 다 심기도 해요. 심는다고요? 그렇죠. 기본 가이드 털을 심고 볼륨업 시키는 거고요. 네. 한 장에 스트리면 편한데 네.
얘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털이 움직여야 되고 네. 얘가 상처를 입으면 또 털이 점점 뭐 지저분해져야 되고 피도 맺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 준다는 게 네. 쉽지 않은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렵겠네요. 어렵죠. 자, 그래서 말로만 듣기에는 너무나 궁금한 시각 효과의 세상. 자,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